네, 안녕하세요. 선박 내양 조종 1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거는 선박의 조종 성능에 대해서 조종 성능 기준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종 성능 기준들이 선박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그런 기준을 배우고 그럼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에 대한 해석 방법은 이후에 배우겠죠. 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확대를 해보죠. 여기 IMO 조종 성능 평가기 좀 관련 문서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문서를 두 개를 올려뒀거든요. 하나는 IMO 조종에 대해서 이 조종 기준에 대해서 좀 선장님이 다운받아서 보면 알아요. 예, 도선 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선사들 뭐 그런 데에 대한 뭔가 이 문서인가 봐요. 아니면 도선사 아저씨들에 대한 뭐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선장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IMO 조종 기준이 있다라고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내양 조종 수업에서 사실 이거는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만족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방법을 다루는 게 우리 수업의 전반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조종 성능 실험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실제 배를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여기 써져 있네. 한국 도선사협회잖아요. 실제 배를 운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 같이 공부해서 뭐 이런 어떤 운동 해석을 하겠다, 뭐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배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우리도 어차피 조종에 대해서 배우면은 실제 배의 운동을 해석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그 도선사 협회에서 보는 내용과 다르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되게 좋은 글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꼭 이거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딱히 한글로는 이것만큼 잘 정리된 게 없어서 근데 어차피 이 문서는 내용은 제가 수업 중에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런 훌륭한 영어 문서를 가지고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 선급에서 ABS니까 미국 선급에서 선박 조종 성능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MO의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그 방법들을 아까 앞에서 도선사협회 글처럼 실제 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는 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교재를 이 수업 교재를 사서 다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 외국 책이라서 산다고 바로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공부할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ABS의 조종 가이드고요. 뭐 2017년에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쭉 넘어가면 목차는 한번 설명할게요. 목차 첫 번째 배경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종 기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까 IMO 기준 있죠. 한글로 된 문서에서 쓴 거, 그거랑 같은 내용이어야 되겠죠. 같은 IMO 기준이니까. 그 다음 3번부터가 중요한데, 3번은 그럼 그 조종 성능을 실제 배를 가지고 하기 전에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수업 중에 다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바다에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실제 배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추정은 아니죠. 실제 배를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하는 방법. 뭐 이거는 이제 선박
그 문항 중에 계측하는 거라 의미 없고요. 뒤에 뭐 이그젬플 같은 거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예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다라는 거고, 여기 부록 3번이 꽤 중요하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그 모형이나 아니면은 선박 설계 단계에서 추정하는 방법들 있죠.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랑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물리적인 그 배경은 같은데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시간이 되면은 얘기하기로 하죠. 뭐 등등 있고요. 뭐 이것저것 예시도 좀 있고 그러네요. 언제 이렇게 길어졌지? 옛날에 내가 볼 땐 이 정도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문서가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있다. 혹시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안 들어가지는 분들은 이거 입력하면은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돈 주고 사는 문서 아닌 걸로 알아요. 공짜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됐죠? 이 두 가지 문서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꼭 찾아서 한글로 된 거는 꼭 읽으세요. 우리 수업에서 다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은 거 추천이 아니지. 읽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이고, 영어로 된 거는 수업 중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뭐 미리 읽어봐도 좋고,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수업 자료로 올리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해상 시운전을 통한 선박 조종 성능 해석이라는 거고, 이거는 뭐냐? 조종 성능 기준을 어떻게 정해져 있고, 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 누가 제공했냐? 미국 성급에서 써놓은 가이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선박 조종이라는 거는 뭐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선박에 대한 조종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대한 조종, 우리가 제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선박의 조종만 전문가다, 아니면 이 수업을 들어서 선박의 조종을 모두 이해해라, 그게 목표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선박 조종이나 제어 이론을 좀 여러분들이 막 엄청 새롭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갈 뿐입니다. 그거를 적용할 사례가 하필이면 이게 선박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박 해양공학과가 아니라 항공이다, 아니면 뭐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이 이론을 비행기 아니면은 자동차 아니면 뭐 로봇도 있겠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물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이론은 같을 거 아니에요. 특히 선박 조종은 상당 부분이 옛날에 비행기 조종에서 둘이 같이 갔거든요. 시스템. 비행기가 물론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육자유도 운동이잖아. 선박은 육자유도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 내용은 비행기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우리 수업에서 물론 선박 조종의 기준을 아는 거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조종 성능을 동력학적인 분석을 하는 이론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나중에 뭐 취직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도 많이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너무 선박에만 한정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용 사례가 수업에서 다룰 건 선박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거 뭐 다른 분야 어디에도 쓸 수 있는데 어디에 할 수 있는데 라는 거, 저도 최대한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뭐 선박에 아주 큰 관심이 있지 않는 분이라면은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죠. 뭐 오늘 수업이야 조종 성능 기준에 대한 거니까 선박 외에서는 적용될 일이 없긴 한데 뭐 수업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박 조종 성능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국제해사기구는 그냥 yes, no예요. 어떤 기준을 딱 주고 얘를 만족하는 배, 그럼 너는 바다에 나가도 돼.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배, 넌 바다에 나가면 안 돼. 딱 그거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하면은 성급에서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각 성급마다 대응하는 게 다르긴 한데 미국 성급에서는 조종 성능 등급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IMO 기준만 만족하면은 MAN이 Maneuverability라고 해서 조종성이거든요. 중요한 단어니까 설명합시다. 이게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스펠링이 다른 대표적인 글자예요. 근데 미국 영어로 합시다. ABS가 미국 성급이니까. 여기에서 앞 글자만 따서 매뉴버링이에요. 조종 성능 단계는 IMO 기준만 만족하는 배가 있고 걔보다 훨씬 좋은 조종 성능을 가진 배가 있을 거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매뉴버링에다가 A를 붙여서 특별히 표현을 해주겠다 라는 게 ABS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조종 성능이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같은 걸 타면 핸들링이 좋다거나 뭐 되게 어떤 식으로 핸들링이 좋다고 해야 되나? 가다가 뭐 내가 핸들을 틀면은 그만큼 얘가 잘 선회를 하는 그런 거겠죠. 배도 똑같아요. 내가 가다가 방향을 바꿔야겠는데 잘 바꾸면은 그거는 조종 성능이 좋은 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가다 핸들을 놓으면 직진을 하죠. 물론 어지간히 후진 차면은 얘가 직진 잘 못하거든요. 배도 똑같아요. 좋은 배면은 손을 놔도 알아서 직진을 잘해요. 근데 설계가 좀 요상한 배면은 가다가 손을 놓으면은 배가 옆으로 붕 하고 돌아가요. 그러지 않는 것도 조종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조종 성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잘 돌아가는 배, 또 하나는 잘 직진하는 배. 근데 둘이 같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잘 돌아가는 배는 그러니까 선회가 잘 되는 배는 여러분들이 직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선회를 할 만큼 불안정해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IMO 기준으로 얘기하는 조종 성능은 선회가 잘 되는 배. 그러니까 직진은 뭐 별로 기준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고려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회가 잘 되는 걸 조종 성능이라고 한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 다음에 조종 성능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선회를 하거나 지그재그 시험. 지그재그는 이렇게 옆으로 짝짝짝짝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지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나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크게 이런 4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실험을 하고 그걸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봐서 만족하면은 오케이, 그게 IMO 기준이고 만족하는데 좀 더 좋다, 그게 ABS에서 내놓은 기준이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조종 성능을 그러면 실제 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네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다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해요. 배를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예측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저항 성능에서도, 저항 추진 수업에서도 저항 성능, 뭐 유효 동력, 전달 동력 이런 거 실제 배 만들면 당연히 어떻게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을 하죠. 설계 단계에서 확인을 했듯이 조종 성능도 설계 단계에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전에 배를 많이 만든 데라면은 기존 선박들 데이터가 있겠죠. 거기서 추세 그거 가지고 뭐 이 정도 나올 거야 할 수 있고, 배 모형을 만들어서 축소 모형을 가지고 저항 시험하듯이 조종 시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선박 유효 동력, 전달 동력, 시운전도 똑같긴 한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정한 값들은 선박을 실제로 몰고 나가서 거기서 시운전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가 있으면은 배에 화물을 가득 실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만재 흘수에 나오죠.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배를 막 만들었어요. 시운전을 나갔어요. 배가 잘 갈지 안 갈지 몰라. 근데 거기다가 화물을 가득 채워야? 채우지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밸러스트 탱크를 채운다거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게는 하는데 이거 진짜로 만재울수까지는 못 채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정도에서 뭐 시운전 홀수라고 합시다. 여기 경하 홀수라고 썼는데 시운전 홀수에서 조정 시험을 해요. 조정 시운전을.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값들로. 여기 있는 방법들로 같은 시운전 홀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서로 잘 일치해요. 시운전 홀수에서 한 게 시뮬레이션이랑 잘 일치해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은 잘 맞아. 그러면 이제 얘를 실제 만재 홀수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잘 맞겠지? 그러면 그게 IMO 기준을 만족하나? 라는 순으로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써놨네. 검증이라고. 영어로 valid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무슨 일들을 하면은 validation이란 말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그림 보면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종 성능은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 시운전은 만재 홀수를 못해요. 근데 조종 성능 기준은 만재 홀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운전 홀수에서 시운전, 당연히 시운전을 하겠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시운전 홀수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시뮬레이션이 잘 맞는다면 시뮬레이션만 만재 홀수로 넘어갑니다. 시운전과 시뮬레이션은 시운전 홀수에서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S에서는 어떻게 하냐?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해 아까 얘기했죠? IMO 기준 만족하는 배, 걔보다 훨씬 좋은 배 두 가지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어느 조건이냐? 당연히 만재 홀수 상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재 홀수 시운전을 못하면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신한다. 만재 중량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름철 만재 홀수선. 종합설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ICLL에서 보면은 선박 그 홀수선 있잖아요. 여름 만재 홀수선이 배가 제일 많이 잠길 때요. 물 온도가 높고 뭐 민물에 가깝고 뭐 등등 해가지고 배가 물이 제일 많이 잠길 때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2분킬은 배가 앞뒤로 기울지 않고 배 자체를 기울어지게 그려버렸네. 앞뒤가 똑같이 잠긴 게 2분킬입니다. 킬이 옆에 밑바닥이잖아요. 밑에 이 베이스라인 따라서 있는 그 구조물이 킬이거든요. 그래서 2분이라고 하면 양쪽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짝수가 2분 넘보잖아요. 그래서 2분 킬이라고 하면은 배 밑바닥이 어디로 기울지 않고 수평인 거. 그때의 조종 성능을 기준으로 IMO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우리가 항상 맞출 수 있냐? 그래서 안 되니까 해상 시운전 중에는 어떤 시험 중량으로 맞춰서 그냥 해보자. 만재 중량을 시운전에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적절한 선에서 하자라는 거고. IMO 기준 되게 중요합니다. IMO에서는 다른 거 안 봐요. 어드밴스라고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선회 시험할 때 배가 어느 정도 밀려갔나 그거예요. 90도 이렇게 선회를 할 때 배가 어느 정도 앞으로 밀려갔나. 지그재그 테스트 했을 때 오버슛이란 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오버슛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정지 시험할 때 밀려난 거리 뭐 그런 것들을 보고요. 이제 여기 설명은 ABS 얘기인데 선박 조종 성능이 IMO 기준을 충족하면 그 배는 바다에 나가도 돼요. 근데 ABS에서는 그 충족한 배들 중에 추가 등급을 주겠다. 조종 성능이 좋으면 사고를 좀 피할 수 있잖아요. 뭐 앞에 뭐가 있을 때 피하기가 쉽잖아. 그러면은 이 배는 좀 더 안전하겠죠. 사고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점수를 계산을 할 건데 앞에서 합격 불합격 판단 기준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매겨서 종합 점수가 2.5점이면은 우리가 조종성 좋은 배다 라고 추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잘랐다 갈게요. 한 20분 돼서. 시험 그러면 조종 시험은 시운전에서 아니면은 실제 조종 성능. 조종 성능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배가 느리면은 조종 성능이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배에서 위에서 봤어요. 배 뒤에 프로펠러가 있고 뒤에 방향타가 있죠. 러더가.
프로펠러에서 배가 빨리 가면 프로펠러에서 물을 강하게 뒤로 쏘잖아요. 그래서 러더에 와 닿는 유동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유체역학 때 날개 배우면은 날개에 가해지는 양력 이거 어떻게 구해요? 로 U 감마였나?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감마는 형상으로 정해지는 거죠. 여기 형상으로 정해지는 서큘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손 안 들 거고. 로도 물이니까 밀도 정해져 있죠. 근데 U는 유동이 빨리 오면 리프트는 커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리프트는 유동의 수직 방향입니다. 리프트는 커져요. 그래서 U가 커지면 프로펠러가 뒤로 쏘는 유동의 속도가 커지면은 그만큼 방향타가 큰 양력을 발휘해요. 조종 성능이 좋겠죠. 네, 그래서 배가 빠를수록 조종이 잘 먹는데 어떤 속도로 하냐? MCR 우리 선박 종합설계 배웠으니까 MCR 뭔지 알죠? 여기에 85% 속도가 원래 배의 설계 속도잖아요. 되게 언제? NCR에 설계 속도의 뭐 거의 90에서 100% 그러니까 설계 속도 영역 근처에서 조종 성능을 보자라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디젤 엔진의 NCR이죠. 그 다음에 중량 조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ABS 기준에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름철을 수선해서 2분길. 그 다음에 근데 항상 맞출 수 있나요? 아니 그러지 말고 5% 정도 편차는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뭐 그런 것들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졌죠. 말은 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실제 만재 흘수로 시운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흘수 조건에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흘수 조건에서 한 건 뭐냐? 결국엔 만재 흘수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검증 데이터로 쓰기 위한 조건이다. 까지가 이제 ABS에서 얘기하는 조종 성능의 시운전을 위한 상세 조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상세 조건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랐다 갈게요.